오늘 우리 K 증시는 전형적인 그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미국이 아주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K 증시 거의 전 종목에 오늘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주 목요일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과연 연준이 이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그 9월 FOMC 관련해서 과연 금리 인하에 확실한 힌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연준이 어떤 그 프로 스포일러 같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9월에 진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번에 대충 그냥 어사무사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리가 없고요. 반드시 뭔가 확실한 그런 스포일러를 투척해야 되는데 그래야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9월 말고 진짜 미국 대선 있는 11월도 건너뛰고 연말 12월 FOMC에나 가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미뤄진다고 하면은 그럼 진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이 완전히 이제 뭐 멘붕 오는 겁니다. 유동성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오늘 그 와중에 평화로운 K 증시에서 또 기막힌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한때 런망주로 5월달부터 막 밀었었는데 여기가 어제 국내 최초로다가 암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한양행의 렉라자하고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드디어 땄는데 여기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오늘 이제 개장 전부터 막 엄청나게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는커녕 소산유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매도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는 조삼모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가에서 0.3% 플러스로 아니 이거 저 FDA 승인 나면은 상한가 한 10방은 갈 거라고 다들 그랬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떨주몰파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근데 유탄이 어디로 날아갔냐 하면은 원래 국내 최초로 그 항암제 미국 FDA 승인을 넘보던 게 HLB였었는데 여기 이제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차피 HLB가 유한양행의 라이벌이라고 할 뭐 상대는 못 되고요. 진짜 HLB랑 유한양행의 경쟁자라고 하면 그 유일한 박사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고 주주들이 막 엄청 화낼 거예요. 그럼 이제 정작 원인이 뭐냐? 바로 이번 유한양행 케이스를 보고 결국 K바이오는 기대감이 전부구나. 그래서 막상 FDA 승인이든 뭐든 하여튼 결론 나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투자자들이 떠나는구나. 이런 어떤 각성 효과가 이제 유한양행으로부터 나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한양행은 뭐 안티프라민부터 뭐 유한락스에다가 하여튼 항암 치료제 말고도 생활용품이랑 또 제약도 워낙에 제품군이 다양하게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데 HLB의 경우는 시총은 10조가 넘어서 유한양행 7조보다도 큰데 매출 나올 게 달랑 그거 하나니까 뭐 비교 대상으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저러는데 HLB도 결국 FDA 승인 진짜로 받으면 재료 소진인 거고 만약에 지금 그 회장님 얘기한 대로 이르면 올해 11월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금투세에다 뭐에다 지금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떠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결국 K바이오는 꿈과 희망 그게 가장 큰 재료다.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WHO 그 세계보건기구의 한스 클루게 박사가 오늘 인터뷰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엠폭스 일명 원숭이 두창이 뉴 코로나로 이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엠폭스의 경우는 일반인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훨씬 낮은 거다. 그럼에도 이제 인류가 이번에 엠폭스를 잘 이겨내서 지난 천연두 종식처럼 그렇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최근에 엠폭스랑 코로나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투자 유의 안내를 발동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로 분류된 15개 종목을 찍어서 총 33회 시장 경보 조치를 발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한번 내리면은 연기금이 아예 이제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관련주들이 모두 소나기가 내릴 수밖에 없었죠. 참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 그 실리콘밸리에서 알고리즘의 어머니로 통하는 전 유튜브 CEO 겸 구글 창업할 때 레리 페이지한테 자기네 집 차고를 빌려줬던 수잔 워치스키가 암투명 2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다 부질없고 건강이 최고다. 근데 오늘은 또 이탈리아 그 시칠리 앞바다에서 요트가
침몰을 했는데 여기 모간 스탠리 인터내셔널의 회장 부부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져서 또 월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요트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말 초호화 요트라서 요리사를 포함해서 승무원 10명이 승선을 해 있었고 그 모간 스탠리 회장 부부 포함 총 22명 중에서 현재 6명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 6명에 바로 모간 스탠리 회장 부부가 포함된 거고 하여튼 지금 계속 수색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바다에서 이제 저체온증으로 이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다고 그러죠. 하여튼 또 생각이 든 게 역시 가는 데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해외 부자들 보면 주로 경비행기랑 요트 사고로 많이들 이제 가는데, 거기다 참 말 타다가 낙마 사고도 그렇고 하여튼 이불 밖은 무조건 위험하다. 그래서 저 오늘 집 밖에도 안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D-2 이렇게 이틀 앞두고 이번에 뭐 제롬 파월 연주위원장의 입도 관심이지만 또 일본 BOJ 우에다 카즈오가 뭔 소리를 할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만큼 이제 지난번 엔케리 청산에 한번 세게 뒤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라보고 논란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죠. 근데 이제 파이퍼 샌들러 증권 측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는데 지난 그 한국 일본 증시는 폭락 그리고 미국은 정말 살짝 디핑 소스에 담궈서 급락한 요 정도였는데 이 원인이 엔케리 청산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일본 BOJ가 금리 인상 발표한 날이 7월 31일이었는데 왜 그때서야 폭락에 나온 거냐.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월가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매매나 알고리즘이 돌리다가 갑자기 어떤 쏠림 현상에 따라서 사고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본대요. 여기 이제 파이퍼 샌들러 증권 측에서는 또 엔달러 환율을 보면은 급격한 하락이 나온 것 같지만 달러의 자체 가치가 달러 인덱스의 하락폭은 또 그다지 크지가 않았던 것을 보면은 엔케리가 청산되면서 달러 자산의 수급에 영향을 미친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엔케리 청산으로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사라진 걸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워싱턴 뉴스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 뒤처지고 있는 트럼프 캠프에서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가장 최신 결과를 보면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지율이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6%가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케네디랑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카멜라 해리스를 이길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죠. 반면에 이 케네디가 우리 예전 그 대선 때 2인제 역할을 한다고 끝까지 출마를 강행할 경우 역시 트럼프가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케네디는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일한 고려 요소는 이제 그럴 경우 해리스 당선이란 그 위험이고 아직 트럼프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강경한 자세입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케네디가 출마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해줄 경우 차기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자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참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은 케네디 가문에서도 사실상 방출된 일종의 뭐 탕아 같은 인물인데 일단 대놓고 흑인이랑 하여간 유색인종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에다가 또 그러면서도 친환경주의자인데 화석연료랑 원전은 또 안 된다는 소신이고 여기다가 또 백신 음모론자고 또 그러면서도 부자 증세는 환영하고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하고 러시아에는 또 호의적이고 이런 하여튼 알 수 없는 조합의 캐릭터인데 사실 그 할아버지 그 케네디 대통령은 원래 민주당원이었는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또 공화당 지지자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또 반 트럼프 인사인데 사실 올 초에 케네디 가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바이든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로버트 케네디랑 손을 잡는다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돼서 이 양반이 내각에 들어오면 또 어떤 그 돌발 행동이나 사고를 칠지 그냥 캐릭터 자체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 와중에 열흘 남은 8월장이 끝나면 9월은 과연 어떨 것인가 월가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월가 트레이더들도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서 8월은 일단 지금 잭슨홀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손대기가 까다로우니까 9월을 보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연준 FMC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잡혀 있으니까 달력을 9월로 넘기면서 드디어 그 9월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CFRA 리서치에서는 1944년 이후 미국 대선이 있던 9월은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달로 평균 상승률이 S&P 500 기준 마이너스 0.8%로 연간으로 제일 부진한 달이 9월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항상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에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9월 달이 제일 좀 뜨겁지 않겠어요? 여러모로. 아이씨, 그러고 전에 좀 물을 흘렸네. 침 아닙니다. 빵! 따뚱! 잠깐 쉬고 갈게요. 아, 사장님! 여기 인터넷 왜 이렇게 느려요? 아이고, 미안해요. 안 그래도 바꿔야 되는데 휴대폰하고 인터넷 TV 정수기까지 이게 다 묶여 있으니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왜 고민하고 계세요?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고르면 큰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 TV에서 탁재훈이 광고하는 거 봤어!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바로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하다고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최대 7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꼭 챙겨야 해요. 아정당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고 거기다가 포장이사 청소도 무료 견적에다가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이거 다 싫어요? 아정당 22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폰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해요. 아,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청당하게 받자! 아정당. 러나 반갑습니다. 이제 태풍 다 지나간 거 맞죠? 와, 진짜 종달인지 투달인지 원래 A급 태풍이었다는데 이 불반도의 위력 앞에서 그냥 비구름으로 분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는 내일까지 계속 그 태풍 영향으로 비 온다고 돼 있었는데 그냥 비도 안 오고 도로 태풍 전에 무더위로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제주도에서 그 태풍주의보와 함께 대피 명령 내려진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이 바다에 떠내려가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됐다는 소식인데, 하여간 그 장마철에 홍수주의보 내렸는데 낚시하다 고립된 사람하고 이런 다 태풍 때문에 대피하라는데 혼자 또 스노클링을 하다 떠내려간 이런 인간들은 참, 그래도 이제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구출은 해줘야 되겠지만 반드시 실비로 이 비용을 청구해야 돼요, 진짜. 오늘 날씨도 그렇고 하여간 매우 지치는 그런 수요일이었는데 여전히 나라 밖에서는 전기차 화재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이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판매를 발표한 건데, 이게 이제 충전 중에 전압이 뚝 떨어지거나 배터리 탭 불량으로 미세 내부 단락 같은 이런 배터리 이상을 AI로 실시간 진단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불나는 거, 그 리튬 전지 열폭주를 잡아낼 수 있나요? 그냥 배터리 성능 진단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이제 K 2차 전지주들은 당분간은 이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단타질만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날 조그만 재료도 있어도 이렇게 그냥 바로 급등 나오는 걸 보면서 그만큼 2차 전지는 정말 달리고 싶다. 근데 또 그만큼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서 이 정도에도 막 흥분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신박한 분석을 내놨는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게 바로 국제유가의 부진으로 연결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지금 중동 사태가 막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는 원인이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 탓인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가 급감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7월 중국의 친환경 차량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요. 현재 중국 이제 승용차 시장의 경우는 친환경차 비율이 50.84%로, 와, 진짜 중국은 길에 돌아다니는 자가용 2대 중에 1대가 전기차고 100대 중에서 51대, 그러니까 과반이 넘게 전기차라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EU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이 블룸버그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보시면 브랜드별로 다르게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상하이 자동차인데 이게 36.3%로 제일 높고, 중국산 테슬라는 9%로 제일 낮은 관세입니다. 저는
살면서 또 이렇게 어떤 물품에 대해서 브랜드별로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처음 봅니다. 어차피 다 중국에서 중국 근로자가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전기차인데 왜 테슬라는 9%고 비아디는 17%고 상하이 자동차는 36%고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자기네 유럽에 전기차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관세 좀 적게 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럽이 이제 전기차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슬슬 발 빼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청라에서 벤츠 전기차 불난 거 이거 만약 미국이었으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걸로 완전히 벤츠 자체 그냥 거덜낼 수도 있는 이슈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애플 주식을 대량 처분했던 워런 버핏이 뜬금없이 화장품 체인 그 얼타 뷰티 주식 69만 주를 매수한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립스틱 효과라고 하죠. 불경기에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 근데 이 얼타 뷰티가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그 저가 스토어고요. 이걸 이제 월가에서 워런 버핏이 경기 침체의 냄새를 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늘 그 비밀이 풀렸는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멜라 해리스가 우리로 치면 이제 금투세, 이 자본이득세를 44.6% 세율로 도입할 거라고. 또한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는 자산 보유세, 그러니까 팔지 않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25% 세금 부과를 포함하고 이 대상을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데 지금 이게 그 X 트위터에 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짜 뉴스라는 지적도 있고요. 사실 주요 언론에서는 아직 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근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은 우리도 금투세는 분명 선진 자본시장에서 필수적인 제도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따라갈 명분으로 또 둔갑을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고 이제 반면에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부자 감세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지금 이 해리스랑 트럼프가 요 부자 세금 요쪽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지금 갈라지는데 문제는 야, 어차피 너는 과세 대상도 못 된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하여간 물량을 내던지면서 하락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데 사실 해리스의 경우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장악해서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그런 기업 놈들은 법인세 인상 그리고 부자 증세로 조져가지고 조세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다시 서민들한테 소득 보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식료품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 금지 명령을 내리는 연방 그런 규정을 마련한다고. 이게 사실 지난 코로나 때 그 바이든 정부가 지원금 풀었지 그리고 연준은 저리 자금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공급했는데도 정작 기업들이 식료품 가격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 돈이 그대로 서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가중돼 버렸다는 그런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해리스는 법인세 올리고 부자 증세를 해서 거둔 그 세금으로 메디케어, 즉 건보료는 내리고 공공주택 건설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민들의 어떤 지출과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데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해리스의 저런 아이디어를 사회주의자다라고 맹비난하면서 최대한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리는 대신 관세를 올려서 미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한테 돈을 뜯어내면 된다. 이런 매우 단순한 이제 솔루션을 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잭슨홀 프리뷰, 즉 미리 보기. 이번에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하우스 뷰를 볼게요. 우선 이번 주 토요일에 연설이 예정된 그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의 경우는 평소대로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띠겠지만 정확하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네요. 그럼 또 그놈의 그 데이터 디펜던트, 즉 앞으로 이제 9월 18일 FMC까지 고용, CPI, PC 그리고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뭐 각종 지표들이 막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 보고 결정을 할 거다. 이 소리를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측에서는 제롬 파월이 이번에 말하려고 하는 거랑 피하려고 하는 거를 나눠서 보면 일단 말을 하려고 노력할 거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통화정책 변경, 즉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언제 그리고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이거는 이제 회피를 할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UBS가 K조선업에 대해서 7월 글로벌 신규 주문이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줄었는데 이게 워낙 상반기 주문이 몰려서 일시적으로 7월을 감소한 것일 뿐이고 이미 연간 목표 90%를 달성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UBS는 내년 2025년 상반기까지 이 K조선 업황을 낙관적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22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HD 현대중공업 목표가 22만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삼성중공업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3,000원. 그 다음에 한화오션, 여기는 투자 의견 중립이고 목표가 35,500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증권에서는 현대미포조선 목표가를 기존 81,000원에서 이번에 14만원으로 대폭 올려치기 하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아 메모리 반도체랑 K 기술주 분석에서 이제 세 가지를 고려한다. 먼저 최근 2주간의 변동성, 그 다음에 약화된 메모리 수요, 그 다음에 AI 테마. 여기는 이제 HBM3E부터 블랙웰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포함을 했다. 그래서 결국 7개의 그 드래곤볼 추천주를 뽑은 게 SK 하이닉스. 여기는 이제 HBM 당연히 1위고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블랙웰 관련 리스크는 낮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G전자. 업사이클 영업이익이 생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 SDS. 여기는 엔비디아 GPU 기반 AI 서비스에서 실적 부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슨 일렉트로닉스. 여기 이제 대만 기업인데 여기는 가치 있는 재고를 보유한 검증된 낸드 솔루션을 갖췄다. 그 다음 또 우리 대한민국 솔브레인. 여기는 안정적이면서 고마진이지만 과도하게 지금 주가가 조정받았다.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양호한 마진을 가진 충분한 오일리드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LG 이노텍은 역시 탄탄한 애플 사업에 이게 든든하다. 결국 7개 중에서 이제 대만 그 파이슨 하나만 빼고 6개가 우리 KIT 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이제 투자 의견 넘어가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27만 원. 요거 근데 기존 30만 원에서 조금 하향한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목표가 기존 15만 원에서 여기도 14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스는 700 대만 달러. 이거는 기존 480 대만 달러에서 이번에 대폭 상향한 거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목표가 기존 34만 원에서 이번에 3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기존 목표가 38,000원을 이번에 48,000원으로 올리고, LG이노텍 목표가는 33만 원. 여기까지 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개 종목 외로 분류한 삼성전자 목표가 기존 11만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내렸고, 삼성 SDI 목표가 역시 기존 53만 원에서 이번에 45만 원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여기는 목표가 21만 원인데 여기까지는 다 투자 의견 매수고, 다음 LG 디스플레이는 투자 의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위에다 목표가 만원. 그 다음에 원익 IPS 여기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4만 5천 원을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솔브레인에 대해서는 UBS도 목표가 37만 6천 원의 투자 의견 매수로 오늘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25만 원을 이번에 22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그 다음에 K 보험업종에 대해서 JP 모간이 삼성생명 목표가 기존 14만 원을 이번에 15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목표가 14만 원을 이번에 16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 전인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하여튼 8월 22일인데 내일부터 잭슨홀 심포지움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내일 금통위가 또 잡혀 있으니까 외국인들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도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내일 정부가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금투세 관련 입장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랑 여당은 뭐 아예 애시당초 그냥 폐지 쪽으로 입장 정했는데 야당에서 지금 워낙에 입장이 강경하죠. 마침 또 내일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내일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이벤트가 또 하나 잡혀있는데 바로 제21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입니다. 당연히 여기 원전, 송전, ESS, 스마트 그리드 이런 전력 테마가 증시에 연결되죠. 또 마침 내일 보도자료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첫걸음 요것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 분산 에너지 이건 주로 이제 수소 쪽입니다. 그 다음 내일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이 첫 시행되는 날인데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수처리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이제 중기부가 또 좋은 이벤트 하나 예정하고 있는데 K-뷰티 스마트 공장 우수기업 현장 방문. 그냥 제목이 뭐 증시 테마죠.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정치 쪽 일정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2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고 하고 다음 내일 일본 도쿄 원전이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를 첫 반출하는데 이런 날은 또 애국 테마 국뽕 관련주들이 또 연결되죠. 그리고 내일 경기도 버스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와 이거 진짜 서울시보다 경기도 버스 안 다니면 진짜
그 신도시 분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오늘 밤이라도 좀 극적 타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MBC 건축박람회가 열리는데 지금 이 코로나의 엠폭스까지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언택트, 재택근무 요쪽, 그리고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쪽 테마가 이제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특수 효과를 비롯한 일명 VFX, 이게 이제 비주얼 이펙트인데 여기 전문 기업 M83이 내일 상장일이고, 또 내일 대신 밸런스 스펙 18호도 상장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증시 일정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 노소영 관장이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가 내일인데, 이게 또 그 두 사람의 그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는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둘 다 나오고, 또 뉴욕 증시 실적은 개장 전에 펠로톤이랑 바이두 그리고 웨이보까지, 그리고 이제 마감 후에 기업용 클라우드 기업 워크데이, 여기도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태풍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인데, 또 이제 내일부터 무더위와 싸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저 같은 비만인들은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